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 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네,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들은 있는 그대로 빨리 처리해주는 그런 국회 모습을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또 보수 야당들은 어떤 반응 내놓을지 야당들의 반응 나오면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이영근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그 안타까운 선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찰에서도 입장이 나왔었고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는데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발견된 게 어제 오후 예. 3시 6분 아니었습니까? 이 수사관이 검찰에 나와서 수사를 받기로 돼 있었을 때가 그날 어제 오후 6시, 예. 3시간 전쯤에 숨진 것으로 발견이 됐고 발견 당시에 특별하게 외상이 있다거나 무슨 타살의 혐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유족들은 부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부검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결국 오전에 그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예. 지금 1차적으로 1차 소견이 나온 걸 보면 특이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현장 감식이나 주변 CCTV, 유족의 진술 등으로 봐서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최종 부검 결과 행적수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서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장례는 서울 그 성모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부검이 끝나면 빈소가 차려져서 아마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서가 발견돼 있다. 유성식의 메모가 여러 장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알려졌고 일부 내용들이 알려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근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메모 내용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서 내용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경위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발견했고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종이에 아마 굵직굵직한 글씨로 한 4-5장 정도의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되다 알려져 있죠. 그럼 결국 이건 경찰에서 그걸 이제 언론사에다 브리핑 정도를 해서 알려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족한테 미안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그 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그렇다 칠 수는 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하긴 하죠.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잘 아는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 파견이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정보통이라는 거고 중앙특수부하고 대검 범정과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 개 정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파견됐다는 거는 청와대 검찰 내 수사관들 중에서 탑 그룹의 에이스라는 곳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 아마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윤석열 총장하고도 연이 있었던 것 같고 평소에도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아꼈던 수사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미안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억울하거나 그게 아니거나 억울하다는 거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잘못들을 좀 인정을 하지만 내가 대놓고 말을 할 수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니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크게. 그럼 과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날 오후 6시에 검찰 출두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 책임자인 총장에게 미안합니다, 총장님 했던 이 메시지가 과연 저는 억울한데 왜 저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십니까? 이건지 아니면 본인이 자백을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인지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 아직 뭐 의혹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을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분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으시겠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분과 함께 일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고인을 애도했고 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번 정부 청와대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입술이 잘 부르트는 좀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고 아마 상관들로부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검찰에서도 어느 부서에 있든지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희 친정에서는 이 사건 더욱 철저히 수사해서 이 직원을 힘들게 했던 그 원흉들을 꼭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했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서초서에서 경찰이? 예, 수사. 예.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 아까 뭐 이명박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일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안, 울산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떠한 역할을 했길래 이분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그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청와대로 관련 첩보가 제보로 들어왔고 제보된 내용을 백원우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내려갔다는 게 이제 이 구도는 확인이 됐죠. 지금 문제는 그러면 백원우 비서관에게 이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별도의 그 별동대 같은 특감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 구성원은 2명이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어제 그 돌아가신 이분이었고 이 수사관은 백원우 비서관에게 제보된 그 첩보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느냐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죠. 예.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의 뭐 별동대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김도읍 의원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시죠.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특감반원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아주 문제 있는 조직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창성동 별관에 2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친인척 관리팀이고 하나가 이른바 민정특감반이라 불리는 별동대 성격의 팀으로 검찰 1명, 경찰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감반이 쪼개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검찰 1명, 바로 이분이 어제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다 이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울산 현지에 내려가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 체크해봤다. 지휘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예. 있는 분 중 한 사람인데 이 어제 고인이 이미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울산 쪽에서 이제 이게 중앙으로 올라오기 전에 울산지검 관할일 때 울산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나 울산 내려간 적 없어 이렇게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국회에 나왔던 노영민 실장의 발언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당시에 노영민 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려는 갔어. 그런데 울산시장 수사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이랑 경찰 하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거 알아보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내려갔다는 거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관이 울산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나는 내려간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장은 어제 내려간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오후에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이분이 일요일 오후에 예정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안 내려갔다며 실장은 내려갔다던데 이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6시에 검찰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죠. 어쨌든 청와대란 조직은 본인이 거기서 몸 담았던 조직이고 지금 본인은 동부지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압박도 받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간을 좀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방문의 진실은 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해바다 고래는 어쩌다가 민정수석실 관리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까? 고래가 어리둥절할 일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은 어쨌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이 돼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네. 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가게 된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어제 사실 이 숨진 수사관이 발견이 됐을 때 청와대에 어제 하루 종일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예.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정도만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 노영민 실장이 지난 금요일 날 얘기한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부분 울산에 내려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2018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서 각 정부 기관, 산하 기관들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엇박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정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감반원들을 비롯해서 뭐 행정관들 뭐 다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숨진 이 수사관이 담당했던 것이 울산 경찰청과 울산지검 사이에 발생했던 그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검경 갈등을 맡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
죽은 수사관과 같이 일했던 경찰 출신 수사관 두 사람이 울산에 내려가서 한 사람은 울산 경찰청으로 가서 현장 대면 취재를 했고 또 죽은 수사관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들었다.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내용 저희가 요약한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다. 민정비서관실 외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 이 부분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아래 붉은색으로 된 글씨가 있습니다. 2명은 특수관계인 임무를 수행했다.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특수관계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이었는데 다시 전화면으로 돌아갈까요? 이 분들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을 했는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외 업무, 금지되어 있는 내용만 아니면 민정비서관실 외 업무에 대해서 조력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분들이 별동대라든가 이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보도는 억측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분들은 직제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청와대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법에는 그 2명은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아닌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뭐 고등학교 동창, 친한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관리하는 게 비서관실 일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은 그런 사람들 관리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노영민 실장이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어. 이걸 보고 야당에서 나온 반응이 고래가 친인척이야? 고래가 특수관계인이야? 이 얘기입니다. 앞서 보신 전희경 대변인의 그런 어쩌다 동해바다에 있는 고래가 민정수석 소관이 됐단 말입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의 논평이거든요. 아마 그런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청와대의 어떤 논리가 앞서 고민정 대변인의 그 오늘 브리핑인 것 같습니다. 2명은 특수관계를 관리하는 게 원래 임무인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 내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무, 공직기관, 반부패 여기서 하는 일들을 가서 도와줄 수는 있어. 즉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야. 우리는 못하는 게 없어. 다 해도 돼. 이런 취지거든요. 자, 고민정 대변인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울산에서 했던 고래고기 관련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경 간의 갈등이 과연 당시의 상황을 페이퍼로 보고받는 게 아니라 그 바쁜 특감반은 2명이 현지까지 내려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가라는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4개 비서관실의 어느 관할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비서관실 사안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거를 민정비서관실에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페이퍼웍을 통해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2명이 내려갈 정도의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중요한 사안이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2 사람이 내려가서 경찰 출신 총경은 경찰청 들어가고 검찰 출신 돌아가신 분은 검찰청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가서 고래고기에 대한 것을 물었는지 아니면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 사항을 물었는지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났던 울산지검의 관계자, 울산지방경찰청의 관계자 조사하면 그건 뭐 명명백백 아주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미 다 조사가 끝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에서 오늘 그렇게 해명을 한 거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검찰 출신은 검찰청에 가서 경찰 출신은 경찰에 가서 고래고기와 관련한 검경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울산 지역에서는 큰 현안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고래고기 사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언급했던 이 고래고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 진실을 밝혀라!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피의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검사는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고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환부 결정을 내린 담당 검사가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는데도 검찰이 개인의 자유의사라며 묵인하는 것은 소극적인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공모, 검은 커넥션 등 국민적 의혹이 집중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청와대가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저 시민단체 분들은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래고기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입니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시작은 해주시죠. 2014년에 시작했는데요.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경업자가 잡아서는 안 되는 고래를 포함해서 불법적으로 고래를 포획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경찰이 이 포경업자로부터 27톤의 불법 고래고기를 압수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압수당한 포경업자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내세워서 검찰에 이거는 불법 어획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2017년에 울산지검의 담당 검사가 27톤 가운데 21톤을 포경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예. 자,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동물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러니까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이라고 예.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담당 검사를.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이 갈등이 시작된 건데요. 이제 경찰에서는 울산청에서는 검찰이 그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을 압박을 했고, 검찰에서는 반대로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하자가 있다는 주장하면서 경찰이 반발을 했죠. 이것은 대표적인 검찰과 경찰의,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근 위원이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시죠? 일단 울산 지역의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긴장 관계,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팩트로 확인이 되는데,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분이죠.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황운하 청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조금 전에 저희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황운하 청장님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잘 알죠. 예,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울산 지역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는 뭔가 긴장 관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울산 검찰 입장에서는 울산 경찰에게 수사 지휘의 대상이 되는 울산 경찰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나 수사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검찰이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검사들이 경찰에 수사받는 것을 극도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든 말든 수사에는 응해야 하는데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제대로 그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원 2명이 현지에 내려가서 검찰과 경찰의 이런 갈등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다,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 출신은 경찰청에 가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혹시 황운하 청장님 그분 만나셨습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 온 사람으로 알았는데요. 경찰청에서 온 사람으로 알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 검찰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을 빚고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실태를 정확하게 좀 들어보려 왔다고, 저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실무자들한테 듣지 않겠습니까? 실무자들한테 듣는데 경찰청에서 누가 오면은 그 청장실에 와서 인사를 한번 하고 가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인사해서 고래고기 때문에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라고 인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특감반인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관인데, 예, 제 경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니까 이제 인사하러 왔겠죠. 저는 예. 경찰청으로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고래고기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파악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이렇게 언론이 제목을 붙이는 데 대해서 우리 황운하 총장님은 동의 안 하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명 수사 논란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예, 지금 이 국면을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뭐 실체가 없는 의혹을 가지고 야당 측에서야 뭐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예. 그 의혹을 국가 수사기관이 그 야당 측에서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들춰보겠다고 국가의 수사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하명이 있었느니 뭐 하는 청와대와 경찰청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청와대에 비첩보가 들어왔으면 그 비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또 경찰청이 수사 진행 상황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중요한 사항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거든요. 예. 그 통상적인 업무 처리인데 그것을 왜 자꾸 문제 삼는 것인지 물론 문제 삼는 배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죠. 무슨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했느니 뭐 지방선거 그 떨어진 당선된 분이 뭐 아무개인데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관계가 있느니 이런 것이 공교로운 점이 있겠죠. 공교로운 점이 있으면 살펴는 볼 수 있죠. 살펴는 볼 수 있지만 이걸 무턱대고 어떤 뭐 선거 개입 수사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종의 뭐랄까요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런 여론몰이들이 있어요. 대단히 이 소모적인 그런 그 국력 낭비라고 보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뭐 혼란스럽고 지금 바쁜데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로 시끄러운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는 일종의 검찰 파쇼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총장님 그러면 말이죠. 예.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어떤 첩보, 수사를 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이 첩보와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요? 예, 첩보를 이렇게 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의 단서가 되는 그럼요. 부분이니까. 뭐 서로 국가수사기관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이첩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첩보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예. 그 부분을 공문에 분명히 설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예, 내용만 그거는 그냥 쭉 내려옵니까? 우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러이러한 첩보가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보고만 받은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첩보의 내용을 대충 본 기억이 나요. 대충. 뭐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니까 대충 보겠죠. 예. 대충 봐서 나중에 그 첩보에 있는 내용이 뭔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중에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의 그 비리 그 부분이 수사가 되는 걸로 저는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수사가 되고 있고 그 첩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그 첩보에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기재되지 않고요. 당연히 기재는 되어 있죠. 경찰청으로.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그걸 또 어디서 받았는지는 그 첩보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쨌든 너무 첩보의 상식 아닌가요? 생성 과정, 경위 이런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서로가 이제는 좀 확실하게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첩보를 받은 수사기관의 속성을 잘 몰라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첩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첩보의 원출처를 가급적 묻지 않습니다. 원추처를. 왜냐하면 선입견을 갖기 쉽거든요. 예. 선입견이라는 것은 이거를 신빙성 있나? 아니면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좀 내가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선입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첩보의 원출처는 묻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예, 알려고도 안 하고 표시도 안 돼 있고.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받으셨다고요? 예, 예, 저는 뭐 이 1년 6개월 전쯤 제가 볼 때는 소설 같은 고발장 하나가 검찰에 그것도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고발장 하나가 접수된 것이 지금에 와서 저의 명예퇴직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수사 가치도 없는 그런 사건이어서 저는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이번 사건이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나니까 이제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명예퇴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명예퇴직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제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법적 대응, 예컨대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 명예퇴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빨리 수사를 종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빨리 종결해 주면 이제 수사 중이라는 사유가 해소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알겠습니다. 1월 16일 전에 사퇴만 하면 되니까요. 1월 그전에 16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종결해서 수사 중이라는 사유가 해소되고 제가 명예퇴직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운하 네. 대전지방경찰청장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고래고기 문제로 내려온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는군요. 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황운하 청장은 어쨌든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이 된 그런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는 논란 자체에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 첩보가 있었고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에요.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그럼 아마 어떤 형태로든 황운하 저 대전지방경찰청장도 참고인 형태로라도 아마 검찰에 조사는 받을 겁니다. 일단 참고인 형태로 해서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묻긴 하겠죠. 근데 오늘 언론제 보도를 좀 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 하나 궁금한 게 이제 2017년인가요? 17년 12월에 속된 말로 울산을까지 첩보가 내려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하나를 보면 황운하 청장이 2017년 7월 달에 이제 부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부임하자마자 기존에 있었던 이 김기현 당시 시장 수사팀을 전원 교체를 했다. 그리고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는 건데 그러면 황운하 청장은 그 첩보를 받기 전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만 예. 제가 궁금한 거 아마 검찰이 참고인 조사하면서 잘 물어보고 대답 잘 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황운하 청장에게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글쎄요. 예. 뭐 오보 아니면은 당시에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어디쯤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이제 좀 1월 16일까지 황운하 청장은 결론이 나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직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는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 지금 해봐야 뭐 한 달 정도 뭐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해서 뭔가 무죄라는 걸 입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자, 그 어제 숨진 그 수사관과 관련해서 꼭 밝혀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왜 그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 감찰 반원이 자살까지 하면서 해야 됐을까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고 주변의 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자꾸 문의를 받고 굉장히 고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면 이 감찰 반원이 검찰로 복귀한 게 지난 2월입니다. 근데 동부지검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유재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6부로 배치가 된 게 지난 여름이라 그래요. 예. 그때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던 이 사람을 굳이 그 팀에다가
배정을 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큰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계속 수사 상황을 문의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과 관련해서 꼭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